습관화해서 가게 되는 거지.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경제적인 게 아닌가.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부동산은 1년,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냥 수면제 먹고 딱 자고 10년 있다 일어나는 올라가 있는 거지. 결국은 저나 제 주변의 부자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규모에 맞는 자산 투자 가장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늘 서마사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유튜브하고 인스타에서 청담 캔디 언니로 활동 중이신 함석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스타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입니다. 저는 20대 초부터요. 66세인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제가 본 것도 한 3-4달 정도 됐어요. 근데 영상이 대략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뭐지? 되게 신선하다 했는데 10편, 20편, 30편 보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20, 30대한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어른은 이래서 어른이고, 그리고 먼저 저희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하신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정보가 많이 오픈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지금 사업을 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핸드폰도 없는 뭐 삐삐도 없고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사업가, 청담동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사셨어요. 20년 넘게 살았어요. 청담동의 이제 부동산의 변화,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대표님의 20대로 한번 돌아가서 대학교 학창 시절부터 사업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강릉에서 목재소를 하셔갖고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제 23살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언니 오빠가 있지만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참 철이었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버님이 저를 이제 기르면서 너는 굉장히 스마트하다, 너는 너무 똑똑하다, 이래서 굉장히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좀 요즘으로 만나면 뭐 자기개발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어떤 그런 역할을 아버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한번 가장이 돼봐야겠다. 집안을 한번 일으켜봐야겠다.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동생 둘이 있어요. 근데 동생은 이제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언니는 이제 미스 강원을 할 정도로 예쁘고. 근데 저는 이제 생긴 것도 평범했고 또 말썽도 부리고 이러니까 사실은 칭찬받을 구석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너무 항상 늘 저만 칭찬을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블로그에 보면 아버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아버님 덕분에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게 그럼요. 됐네요. 그럼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게 됐나요? 강릉에서 처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2평짜리 가게, 강릉 시골인데 좀 멋 좀 내는 언니, 그러니까 노는 언니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니까 이제 옷가게를 한 거지. 근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오는 게 굉장히 좀 힘들게 이제 완행버스를 타고 남대문에서.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주로 있고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어쨌든 이제 집안을 살려야겠다라는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도 옷가게를 많이 옮겨서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딱 들어오면은 역시 누군가 했더니 너였구나, 이런 정도로 그 옷 고르시는 센스가 또 있으셨나요? 좀 멋을 좀 내니까 좀 그 사람들 눈에는 무슨 새로운 옷가게 생겼다 이러면 그게 딱 들어오면 전 거예요. 그때는 물류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진짜 먼 거리를 돌아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그 새벽에 남대문에서 옷을 사서 또 옷보따리도 엄청나잖아요. 그거 다 들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면? 길도 안 좋고. 몇 시간 걸렸을까요? 그때 한 4시간 반? 4시간 반. 근데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포목 장사라고, 원단 장사. 그 당나귀에다가 이제 그 당나귀를 타고 옛날 옛적에 이제 어머님한테 들으니까 이제 강릉에서 서울까지 그 원단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그 당나귀에 싣고 걸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다녀셨대요. 신기하죠? 이거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 할아버지 생각하면 별거 아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핑계가 안 되네요. 몸이 뭐 이렇게 건강하고 뭐하고 혹은 내가 지금 뭐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은 안 될 게 없다는 거네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 결국은 그 가난. 집안이 다 이렇게 저희보다는 친척들이 잘 살았어요. 이모는 다 병원 종합병원 하시고 지금도 작은 아버지가 거기서 아버지는 바로 밑에 막내 동생이 서울대를 합격하셔갖고 대관령 올라가는데 뭐 함기동 합격 이렇게 붙을 프랭카드가 붙죠. 저희 아버님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셨고 어머님 쪽은 여성이 그 어르신들인데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여성 사업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양쪽 피를 좀 다 받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돈 버는 것보다 공부가 재밌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우리나라 자기계발은 거의 뭐 수억을 쓰고 다 배울 정도로 다녔는데 어떻게 공부가 이렇게 재밌지 하고 생각하니까 아버님 쪽이 전부 다 교육자잖아요. 그 피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도 나타나겠죠? 나타나는 저를 보면 저희 아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아버님께서 되게 교육열이 강하시고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식들은 잘할까 생각했는데 자식 중에 소마스터가 공부를 또 안 했거든요. 손자들이 좀 잘할까. 근데 세 명 다 공부에 끼가 지금 없어가지고 나중에 나타날까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 이제 강여고 동창들 보면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직업이 뭐가 됐을까? 그 당시에는 여성인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잘 되면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약사, 의사. 강릉여고에 그렇게 명문에서 많은 사람을 배출해도 제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썽꾸러기였는데 제가 캐나다에 우리 아이 데리고 유학을 갔다가 10년 전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떠나기 전날에 연락이 왔어요. 강릉여고 교지에 자랑스러운 강여인으로 표지에 시를 놨다고.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 오늘부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네.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칭찬을 제가 좀 맞아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공부를 잘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가가 된 거지. 공부를 잘했다면 공무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더 공무원보다는 만족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청담동으로는 언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강릉에서 처음 86년도에 왔을 때가 27살, 500만 원 갖고 이제 큰 돈을 벌려고 온 게 근데 병원 안 이모네가 애들이 거기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간 거고 깃발을 압구정 한양에서 꼽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사거나 내 활동 범위가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먼 집하고 회사가 먼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종로 이쪽이 좀 더 번화했고 동대문 쪽이 여기 강남은 발전되기 전 아닐까요? 압구정동에 하나도 그게 없었어요. 상권이 형성 안 됐을 때 명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로하고 명동이 명동. 그때는 제일 핫했던 네. 곳이었는데 어떻게 또 청담에 딱 그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하셨는지도. 제가 압구정동에 있었으니까 제가 당연하게 그 기준이 거기가 돼버린 거죠.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사람이 밑에서 올라가기는 쉬워도 위에서 내려오기는 힘들거든요. 네네. 그 강남이 개발하던 당시에 이거는 사담인데 강남의 룸사롱이 엄청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갑자기 이게 강남이 개발하면서 농사 짓던 분들 농사가 뭐 한 평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1000평, 10,000평 막 그 돈이 보상이 상상이나 해보세요. 얼마였느냐. 그 시대의 화폐로. 그럼 그 자녀들이 원하지 않으더니 하루 자고 나니 벼락부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농부 아저씨가 자녀들한테 돈 공부를 시켰을까요? 안 시켰죠. 그냥 먹고 사는 교육만 시키고 그냥 이게 소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이 그릇이 이 종이컵만큼도 안 시켜 있으니까 그 돈이 다 없어. 어디로 썼거든. 그 룸사롱 가서 다 유흥비로 다 날라간 거야. 아이고. 벌어본 사람은 이제 지키는 방법을 알고 불리는 방법을 알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로또 복권 막 당첨 1등 되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대부분 다 못 지키고 사람들 다 망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그 20대 초부터 쭉 봐왔죠. 서울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도.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왔을 때 폰이라고 있어요. 그걸 중고차를 끌고 대관령 넘어왔는데 얼마나 꼬물이냐면은 대관령 넘어오면서 계속 브레이크만 밟으면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다시 그 대우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었어요. 고쳐갖고 다시 올라오고 겨우 압구정 한양까지 입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그랜저를 산 거예요. 명동에서 이제 7개월 만에 가게 사고 돈을 몇 억을 벌었어. 그래갖고 이런 돈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대신증권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다 2억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엄청 벌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자도 많이 줬잖아요. 이자 주고 압구정 한양 아파트 살 수 있는 그죠.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압구정 한양 아파트가 뭐 3억 이 정도 할 수 예, 있어요. 1억 7천, 2억 7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차도 너무나 귀해갖고 제가 3445라는 번호였는데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차를 몰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손을 막 흔들어. 그랜저가 많지 않고 이제 세단이 많지 않으니까 내 차인지 금방 알고 막 손 흔들어. 너무 아는 애. 멋있겠다. 근데 여자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여자분이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랜저를 산 이유가. 뭐 폼 잡으려고 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보세를 했는데 이게 수출하고 남은 재고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 왔을 때 그걸 유탁받아서 팔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내가 근본이 이렇게 소매할 근본은 아니지. 도매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래갖고 그 당시에 그 레버리지를 한 거죠. 그 유명한 레버리지를 네, 어떻게 네. 했겠어요. 제가 이 업계에서 누가 가장 유명한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 사람 빚이 700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빚을 700을 갚아줄 테니 모든 공장의 노하우를 나한테 다 알려다와. 근데 그 사람이 신용은 없는 사람이었어. 네. 그렇지만 나는 신용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중요한 네. 거죠. 그래서 단번에 우리나라의 수출 공장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와. 근데 딱 갔는데 물건 사러 이 사람들이 내가 어렸잖아요. 20 몇 살이잖아요. 네. 그리고 체격도 작았잖아요. 네. 우습게 보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여성 기업가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거지. 그래?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러고 그랜저를 쫙 뽑았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호텔에서 이렇게 이상한 차 가면은 이렇게 우습게 보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세단이 탁 가면 막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네. 이러던 시절이어서 외형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랜저를 타고 가방에 이 서류 가방 항상 들고 다녔는데 현금을 그때는 크레딧 신용카드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현금을 가득 넣고 이제 공장에 딱 가면 가방부터 쫙 여는 거죠. 결제할 때. 그 네. 현금 다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랜저를 타고 글로 가는 순간 대접이 다른 거야. 그래갖고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수출하고 남은 보세를 거의 제가 다 그러니까 명동에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이거를 어쩌다가 또 이렇게 하실 그 결심을 또 하시게 됐는지.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트렌디한 거를 굉장히 쫓아요. 그 트렌디하다는 거는 우리가 패션이나 외모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치장만 트렌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갖고 있는 지적 욕구에 대한 트렌디함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준은 제 20대 아들보다 더 트렌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스마트폰 안에를 보시면 네. 폰 하나로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해외 무역도 그걸로 하고, 그러면 외국하고 주고받는 지메일은 기본이고, 그 번역기가 있으면 팝하고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샘플을 하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있고, 한국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외국에는 왓츠앱이라는 걸로 카카오톡처럼 쓰거든요. 네. 서로 통화를 하면서 네. 이제 보이스톡처럼 외국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버노트 같은 데는 옛날엔 직원이 한 사람이 했지만 그걸로 판매 재고 회계 프로그램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싱크와이저로 표로 잘 이렇게 정리를, 약간 마인드맵 형식인데 더 체계적이다. 네. 노션이라는 앱을 제가 가장 많이 쓰는데, 노션에 들어가 보면 모든 이 캔디언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이 다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 많은 인맥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고, 유튜브라든가 책이나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딘가 큐레이션을 제대로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녹아내려요. 내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뭘 봤는지 몰라. 짬뽕이 돼갖고 너무 많이 봐갖고. 저는 이제 PC를 듀얼 모니터를 써요. 그러면 이제 한쪽은 유튜브를 켜놓잖아요. 그럼 이쪽에 노션을 켜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정보가 있어. 바로 드래그를 해갖고 바로 거기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부동산 재테크 카테고리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뭘 살라고 하면은 다른 데를 조사 안 해도 돼. 이미 시가 다 저장돼 있는 거예요. 취합해서 모으는 거,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경제 경영이 아닌가. 누구나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기록의 힘이거든요. 네. 나한테 필요한 거. 맞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바로 내 노션에만 들어가면 다 있는 거. 그래서 직원이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고, 네. 내가 이태리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걸로 라이브를 하나 키면은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이거를 제가 꿈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그것을 완전히 내 걸 만들어서 잘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생부터 인신이고 친구거든요. 요즘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40대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공사공하고 얼마 전까지 같이 다녔는데 요새는 20대로 내려갔어요. 갑자기 상공사공이 올드해 보이더라고. 저는 그럼 10대 만나야 되나요? 그러면 10대 만나서 좀 배워야 돼요. 자기 마인드가 영해져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젊어지고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변화만 한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제 어른 분들이라면 뭐 MZ 세대 막 이래서 약간 그걸 좀 나누거나 좀 또는 너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20대 분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10만 팔로 기념으로 30분 하루에 네. 그 인치님들을 이제 모시고 왜 내 거를 팔로잉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는지. 그래서 그걸 직접 오프해서 듣고 싶어갖고 스토리에다 딱 올려자마자 1초 상간에 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아니 바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해서 4일에 걸쳐서 연속 제가 만났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다양한 분들 뭐 세무사서부터 교수님서부터 뭐 육사 교수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20대 초반의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지식 창업을 했는데 330짜리 강의를 1년 다른 걸 배우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 나는 40년의 경험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여전히 왜 머플러를 팔려고 할까? 왜 물건을 팔려고 했을까? 네. 그러면 저 친구는 23살에 경험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분은 1년 동안 어디서 배우고 그걸 330을 정말 결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왜 내 가치를 16만 명에 열광하고 엄마하고 난리하는데 왜 나는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그걸 왜 돈으로 바꿀 생각을 안 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그 다음날로 오라고 몇 번 만났는데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모든 스승은 도처에 있구나. 네. 나이하고 관계가 없구나. 맞아요. 정말 그 만남 자체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걸 또 제가 깨달음을 얻어갖고. 깨달음 얻으셔서 지금 뭐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을 참 많이 했거든요. 소매서부터 남대문 도매, 동대문 도매. 그 다음에 홈쇼핑, 수출 수입, 또 웬만한 나라는 다 해보고 수입을. 아이템도 다양하게 해보고. 제가 그 13,000일 때 1년 동안 제가 그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Q&A 형식 라이브를 했는데 그 소상공인 상대로. 아,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상표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비즈니스 코칭이 필요하겠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이 코칭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비즈니스 코칭 더불어 돈 공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써서 없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는 어릴 때부터 돈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그걸 엄청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사업 코칭도 하지만 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일까. 그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열으려고 해요. 지금 아직 오픈하신 건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희도 아카데미 하는 게 저희 실제 경험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경험들이 있어야 또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정말 책에도 있고 많이 나와 있지만 진짜 실전 경험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네, 알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는 행정 교육이에요. 살짝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만. 그 이제 소통을 막 하는데 옷 장사가 안 되는데 그만둬야겠대요. 당신이 그만둘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만둬라.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해라. 어떻게 시작해? 당장 내일 동대문 시장에 가. 그럼 화장실 앞에 점원 구합니다라고 써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전화번호를 다 취합을 하면 그 가게를 몰래 다 가봐라. 그럼 당신이 마음에 드는 옷을 파는 집이 있을 거다. 그 집에 전화를 해서 근무 시간 따지지 말고 월급 따지지 마라. 무조건 채용만 해달라고 해라. 왜? 학원에 돈 우리가 받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 벤처타운에 가서 일을 배우는데 자기가 월급 따지고 시간 따져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하라 했더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일평화시장을 갔더니 저쪽에서 누가 캔디 언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돌아보니까 내 라이브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 잘 되고 어느 집이 안 돼. 도매시장에서 그걸 다 보고 그리고 가게를 열든 가게도 필요 없다. 인스타에서 딱 500명만 해갖고 찐고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라이브를 켜. 그때부터는 오프라인 가게 하는 것도 낫다. 왜?
오프라인 가게에서 단골 고객 500명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인스타 SNS에서 500명 만들기 쉽거든요. 그러면 자녀 얘기하고 남편 욕도 하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고객 하라 이거야. 소통하다 보면 이게 내 고객이 돼. 그때 야 내가 이런 옷 장사를 시작했어. 팔아주지. 하루에 1시간 인스타 라이브를 키면 되는 거야. 그게 창업의 시작이에요. 박수. 와 진짜 왜냐면 이게 Q&A 지금 질문 하나에 이런 답변이 나올 거라 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장 내가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내가 잃을 것도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돈 쓰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것만 바뀌면은 2달, 3달만 그렇게 하면은 인생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이 주식하고 똑같더라고요.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어. 이게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킵해놔야 되는 거야. 꽁쳐놔야 되는 거야. 근데 돈이 갖고 있으면 쓸 일이 꼭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바로 건물 사버려요, 그냥. 대표님 보셨을 때 요즘 보는 이제 투자 뭐 어떤 거를 그러면은 좀 하면은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문 투자자는 아니지만 제가 코로나 때 주식도 했었거든요. 주식에서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그 사업하듯이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 실력으로 된 줄 알았지. 근데 그때 이제 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 기업의 가치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권하지 않는 부분이고 결국은 저나 제 주변의 부자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규모에 맞는 자산 투자,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 왜냐하면 주식은 개미가 왜 돈을 잃어요? 떨어지면 겁이 나서 팔잖아요. 부동산 내가 돈 필요해. 우리 집 한 평 잘라서 못 팔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던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1년,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수면제 먹고 딱 자고 10년 있다 일어나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또 많은 건물주들 보면서 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실 것 같아요. 막 여러 개를 하나씩에서. 하죠. 그죠? 예. 근데 안 팔아요. 아까 말씀 살짝 주셨는데 그 동네 분들끼리 다 이미 안 돼. 그 동네 밖으로 얘기가 나가기 전에 이미 끝나. 물건이 나오면 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동네 분들 다 서로 아시니까. 새로운 고객이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살짝 좀 얹혀 좀 달라고 청담동 진짜 가야 되니까. 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임으로 친하기 때문에 어디가 나왔대 이러면은 그럼 너가 살래 이런 저거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이미 부동산까지 나올 일이 있나? 좋은 소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위기다 하는데 이제 부자분들은 이거를 딱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지금은 살 때다? 어떤 때인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릉에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돈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친척분이 10억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좀 어렸을 때도 사업하고 이러니까 좀 믿는 부분이 있는 거야. 10억을 보내셨어. 그게 89년도. 89년도에 10억이요? 금융 실명제 실행하기도 전. 그때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부동산을 알았어요. 그 10억을 돈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압구정 일대와 논현동 일대를 다 돌아다녀서 그때 시세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2채를 샀어요. 하나는 이제 하여튼 논현동. 거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디 사냐면 그 섬유센터 삼성동 뒷골목 먹자골목이잖아요. 예 맞아요. 거기 단독을 3억 9천에 샀어요. 거기 그리고 완전 먹자 있는 쪽. 네네. 그러니까 알짜를 산 거죠. 그러니까. 잘 산 거죠. 상권 있는, 예. 왜 그랬겠어요? 제가 압구정 한약에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만 도는 거예요. 제가 다른 동네에 살았으면 그 동네로 돌았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요. 저희가 원룸에서 시작을 했지만 강남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만 보였거든요. 여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으니까. 네. 시간이 지나고 뭐 물가가 변했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 진짜 강남 같은 데가 또 어딘가에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저는 여기가 어쨌든 크게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떨어지지는 않는 그냥 안전한 곳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인구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없어질 정도로 가장 위기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제학자들은 유튜브 보면 지금 공포 엄청 지금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끝났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10개는 보고 왔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끝나냐 이거야. 인구가 다 없어져요? 그럼 어디가 살아남겠어요? 일자리 어디 있겠어요? 예, 다 여기로 몰리겠죠. 그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영동대로 복합개발. 그렇죠. 하루에 6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쪽에. 그러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력업체가 몇 개겠어요? 그렇죠. 협력업체 4억 필요하죠. 네.
꼬마 빌딩이 필요해 안 필요해?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아주 해외도 가고 하려면은 영어가 꼭 필요한지. 여러분, 답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유학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북미로 갔어요. 미국. 돈이 없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보냈어요. 학비가 무료로 했어.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로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네가 돈 있으니 유학 가고 니네가 기회가 있지.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이면 제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으면 편의점 알바로 지금 기본 시급이 10,000원이 다 되죠. 9,000 얼마잖아요. 그러면은 티켓을 편도 티켓만 끊으라는 거예요. 왕복 티켓 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편도 티켓을 가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이 되든 어디 유럽을 간다 이거야. 한인 게스트하우스 페이지 치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사람이 필요해. 먹여줘, 재워줘. 공짜로 일하면서 돈 받으면서 문화를 배우려는 거지. 그거를 전 세계에서 살고 싶은 나라 한 군데씩만 다 돌고서 2년만 그걸 소유하면 그 사람은 글로벌 시티즌이 되는 거야. 거기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학교로 다니는 유학도 좋지만 지금은 역이민 시대예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나왔을 때는 이미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한 사람들이 시민권자가 다시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이민이 시작됐어요. 특별한 어떤 전공을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 그러면 다니면서 배낭 하나 미고 전 세계에서 하면 좀 한 2년 정도를 투자를 필요했다. 저 지금 감동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애 뭐 여기서 준비 다 시켜서 보내려고 그러고 가서 고생할까봐 막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가서 자기가 고생을 해야지 간절해지거든요. 밥 한 끼도 내가 막 생각하면서 사 먹어야 되고 막 아껴야 되고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래서 돈을 아껴야 되고 가서 거기서 하면 정말 배울 거 많거든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애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 티켓을 끊으라는 그거예요. 돌아올 티켓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아주 좋습니다. 네. 돌아올 집이 없어요. 강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 저희 고모님으로 제가 좀 모실게요. 방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제가 친구한테 한 얘기 했어. 아, 내가 직업이 없다면 저 빌딩 진영 쌤네 가서 영업사원으로.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은 직원 모집했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유튜버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남편 놀고 있대. 빨리 빌딩 진영 쌤네 거기 가서 어플라이를 해라. 지금 가장 핫하게 뜨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같이 올라타라. 아니 이거 미리 질문 준비된 질문과 답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 지금 사실 있는데 저 이거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스몰 토크. 이번에 또 책을 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간이 됐거든요. 벌써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은 부의 인사이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떤 내용이 담았고 어떤 마음으로 썼고 또 이런. 그 42에 결혼해서 43세 아들을 낳았어요. 애가 하나인데 아이는 이제 홈스쿨링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도 안 보냈어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 가라고. 우리 아들까지 가서 그 자리 뺏지 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40년을 이제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진국 위주로 다녔잖아요. 제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선진국에서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다시 공부하러 가는 데가 어디냐? 전기 고치는 데, 지붕 고치는 데. 이런 데를 졸업하니까 100% 취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디지털 시대가 돼서 너무나 빨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 자전거가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유기감을 느껴서 아이한테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너는 그냥 생존 교육을 해라 이래갖고 원래는 이 인스타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모르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글로벌 시티즌으로 크려면은 우리가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태무나 알리가 한국에 공격한다 해서 nan리가 났잖아요. 쿠팡을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시장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집에서 아이랑 대화를 한 3-4시간씩 해요, 매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 듣고 도움이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죠. 아, 이 아이는 그래도 이런 그 태어나니까 캔디 아들로 태어났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이런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아들하고 상의를 했죠. 너만 이걸 알지 말고 우리가 인스타 릴스에 이걸 풀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떠겠냐를 상의를 했더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1일 날에 이걸 올렸는데 자고 났더니 1,000명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날에 2,000명, 그 다음날 3,000명.
어느 날 자고 나니 10,000명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집 밖을 못 나와. 압구정 로데오에 그 가게마다 다 인사를 하는 거야. 아, 이 청년들이 이게 이렇게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들하고 야, 정말 아낌없이 주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필사를 한다. 어떤 사람은 프린트를 해서 보고 있다. 이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책을 내자. 그래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릴스에서 보면은 본문이 궁금하다면 아래 쭉 내용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20대들이 이런 말들이 정말 필요했구나를 느끼는. 기본서라고 보시면 돼. 기본서.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너 이렇게 살아라.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해라. 사람 차별하지 마라. 법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기본이거든요.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영상 보시고 인스타그램에 그 검색에 청담 캔디 언니 쳐가지고 한번 그 팔로우 하신 다음에 영상 릴스를 한번 봐보세요. 한 5개 정도만 봐보세요. 보시면은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모실 정도면은 아 정말 제 내용이 너무 알차고 그 내용들이 또 책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네. 책 이벤트 한번 할까요? 한 5권 정도만? 좋습니다. 댓글 한번 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또 사인을 하셔가지고 보내드리는 걸로 한번 5분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좋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 팬으로 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있는 팬인데 취직을 하고 싶을 정도로 왜 취직하고 싶겠어요? 돈을 벌려고 빌딩주가 되려면 여기 와서 취직하면은 좋은 정보를 먼저 얻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인데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적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감히 제가 한 말씀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 인생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그냥 죽지 않는다면 내 몸을 다 던져라. 그러면 50%는 된다. 닥치고 티켓팅. 아, 너무 진짜. 저희가 이제 저지르는 거, 저지르고 이거를 안 될 수 없게 진짜 죽는다 생각하고 하라 이렇게 저희 생각 많이 하는데 진짜 그 말씀을 또 다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촬영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거든요. 저는 지금 한 2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걸 함축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심 아쉬운 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 할 때 한번 좀 모셔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진짜 이게 뼈 때리는 이 언니가 이제 한 번씩 막 이게 편도 막 이거 막 하실 것 같고 이거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마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2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할 거야?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어. 이것들을 했다면 아마 더 많은 기회를 잡았을 거야.